이번 시간에는 임시눈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눈은 자식을 보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운과는 또 근원적으로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임시눈을 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임신운은 동시에 이것이 출산운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운과 출산운은 다르다.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고 해서 다 아기를 출산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연유산이 될 때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운을 보는 법과 출산운, 실제 아기를 낳는 출산운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에 먼저 임신을 언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느냐 하는 그것을 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출산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운은 아기가 생기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언제 임신을 하느냐 했을 때 이거는 자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자식이 식상에 해당됩니다. 식상운.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식이 관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자는 이제 식상운을 만날 때 그럴 때 임신하기가 쉽고, 남자는 관살운을 만날 때 아기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임신운을 보는 기본 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임신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는 이제 식상이 이제 강화되는 운이죠. 식상이 강화되는 운에 임신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데 식상이 강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사주에 비겁이 있는데 식상운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뭐 6월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여기에 이제 계유 뭐 이런 월주가 계유다 이렇게 되면은 어 여기에 뭐 또 신유, 이렇게 계유가 아니고 신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자, 6월에 신인데 또 신유, 이렇게 돼 있는 사주가 있다면은 이렇게 비겁이 있죠. 비겁이 있는데 이럴 때 운에서 이제 임수나 계수를 만나면 임수나 계수가 식상에 해당됩니다. 식상에 해당, 이것들이 운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식상이 이제 운에서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설기가 되면서 임신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원사주에 비견이 있는데 식상을 만나는 케이스죠. 이렇게 되면은 식상이 일단 비겁이 금이 여기서 신금이라는 비견이 금생수해서 식상의 힘을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상이 강화되는 거죠. 그럴 때 임신을 하기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식상운에 임신을 하느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식상운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천간으로 이제 일단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월, 일, 시 이런 데서 이제 합이 일어나야만이, 그렇게 되면서 식상운을 만났을 때 임신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식상이 있는데 식상운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주에 식상이 이미 있는데 또 식상운을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에 자월의 신금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에 뭐 개수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에 또 운에서 뭐 임수나 개수 이런 게 왔을 때 이제 뭐 일주가 신유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수나 개수랑 식상이 또 왔을 때 식상이 매우 강화되죠. 이렇게 됐을 때도 자식운이 들어와서 식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다.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는데 비거분을 만나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자월에 이제 식상인데 비겁을 만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경금일간이
자월에 생해서 금수상관인데 이럴 때 식상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임자, 월주가 임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운에서 뭐 이렇게 경신금이라는 이런 비겁을 만나게 되면은 운에서 이 비겁을 만나면 이제 금생수에서 식상이 매우 강해지거든요. 이런 운에서도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성이 약화되는 운에 또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보통 임신을 방해하는 글자들이 되죠. 그 십신 중에서 인성이라는 거는 임신을 방해하는 그런 성분인데, 그 이 인성이 어떤 이유로 이제 약화될 때, 그랬을 때는 식상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가 있죠. 이제 좀 식상이 강세를 띠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인성이 약화되는 운에서는 식상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또 좀 다르죠. 남자에게 이제 임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남자가 아기를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자에게 자식이 생기는 언제냐 그랬을 때 남자에게 자식이라는 것은 관살이죠. 관살이 자식에 닿기 때문에 이 관살이 강화되는 운에 자식이 생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그 부인이나 또는 여친이나 여자친구나 또는 뭐 하여튼 뭐 부인이나 여자친구나 또는 뭐 동거인 이런 사람 동거하고 있는 어떤 부인이죠. 결국은 이런 여자 같이 사는 여자분에게 이제 임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온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 어, 이 노래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인월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주에서 운에서 관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정을 만난다는 겁니다. 병이나 정이라는 관사를 만나면 이 목생화해서 관살이 매우 강해지죠. 이럴 때 그 임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처가 보통 그 처가 이런 게 이제 이 남자가 이런 운에 그 처가 임신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처나 그 여자친구나 또는 그 같이 사는 분, 그 여자분, 그분이 임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원사주의 관살인데 또 관살을 만나 이것도 역시 관살이 강화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금일간이 예를 들어 5월에 경금이다 뭐 경신일주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병호 월주가 병호다 그러면 이렇게 관살이 있죠. 원사주에. 그런데 또 관살을 만난다. 또 운에서 병이나 정이라는 관살을 만나게 되면은 관살이 매우 강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도 자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인이나 또는 애인이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살이 있는데 재성운을 만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살이 있죠. 관살이 있는데 또 재가 왔을 때도 되죠. 갑을목. 그러니까 갑목이나 을목은 재성인데 이거 오면 목생화하니까 관살이 또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도 역시 임신을 할 수 있다. 이 사람 남자 자신이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나 또는 애인이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에게 관살은 자식인데 이거를 없애는 거, 이것을 죽이는 것은 식상이죠. 식상이 관살을 극하기 때문에 이 식상이 약화되는 운에 관살은 강화될 것이니까 이럴 때도 이제 그 처나 애인이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 그 만약에 남자가 그 남자인 경우에 재관이 독림하거나 재관 독림일주 일주가 재관 독림하거나 여자인 경우에 식관이 독림할 때 식관이 독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일주 중에서 그 여자는 식관 독림하고 남자는 재관 독림하는 일주들, 이런 일주들은
특히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또다시 이 상태에서 식상이 강화되거나 남자는 재관독림할 때 또 관살이 강화되는 그런 운을 만나면은 대부분 매우 임신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런 운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 일주가 재관독림하거나 여자 일주가 식관독림하는 일주인 경우에 그럴 때 만약에 남자는 그럴 때 또 관살운을 만나거나 여자는 그럴 때 식상운을 만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임신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런 해 운을 만날 때는 그런 해는 특히나 뭐 아기를 원한다면 낳아야 되지만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임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신운이 곧 출산운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임신한다고 해서 다 출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해도 뭐 의도치 않게 낙태를 할 수도 있고 자연유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신운과 출산운은 엄연히 다르고 그래서 출산운은 별도의 시간에 따로 기회가 됐을 때 출산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임신운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럴 때 여자는 식상이 강화되는 운인데 언제 식상이 강화되느냐 했을 때 원사주의 비겁인데 식상운을 만나거나 또 원사주의 식상인데 또 식상운을 만나는 경우 다 식상이 강화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식상이 있는데 비겁운이 만나도 이 비겁이 식상을 강화시킬 거니까 역시 이것도 식상이 강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이 약화되는 운이라는 건 인성은 기본적으로 식상을 약화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 약해진다는 건 자연스럽게 그 반대 현상으로서 식상이 강화되는 거죠. 이때도 그럴 때는 식상일 때는 강화되죠. 이럴 때는 전부 다 여자인 경우에는 임신을 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남자는 관살이 강화되는 운에 이제 그 처나 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임신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살이 강화되느냐 했을 때 원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또 관살운을 만나면 재생사라죠. 재생사를 하니까 이럴 때는 관살이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이나 애인이 임신을 할 수가 있고 또 관살이 있는데 또 관살운을 만나도 역시 관살이 강해지는 경우고 또 관살이 있는데 재성을 만나면 역시 거꾸로 이제 재생사를 할 거니까 이럴 때도 관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 현상으로 식상이 약화된다. 식상은 관살을 약화시키는 성분인데 이게 약화된다는 것은 반대적인 현상으로서 관살이 강화되는 거죠.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임신을 할 수 있다. 관살이 이때는 강화되죠.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때 임신운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신운은 여자는 식상운이 강화될 때 남자는 관살운이 강화될 때 이럴 때 임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식상이 강해지느냐 언제 관살이 강해지느냐 하는 것은 식상이라면은 식상을 강화시키니까 비겁을 만나거나 또 식상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식상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관살운이 언제 강해지느냐 하면 또 관살을 만나거나 또는 재성을 만났을 때 관살이 강해질 수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임신운이 곧 이꼬르 출산운은 아니다. 이것이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따로 기회가 됐을 때 출산 후는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임신은 이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식상이 강화되는 운에 또 관살이 강화되는 운에 임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신운이 언제 임신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